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외국인들이 제법 큰 규모의 현선물 동반 매도를 하였으나 갭 다운 위치에서 더 밀리지 않았고, 반대로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 증시 모두 초반이 반등을 모두 되돌려주면서 변동성을 또 살리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FOMC 이벤트 이후 BOJ와 BOE는 모두 금리 동결을 하였지만 엔화와 파운드화는 급락을 내는데 곱게 급락을 한 것은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 일찍 보기를 원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1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개장 전에 이 스크립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 후 처음 10분 동안은 풋옵션 롤링 다운이 나오는 등 손절매 물량으로 인해서 선물이 319.95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빠르게 반등을 했고 10시에는 323선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위클리 옵션이 미결제 약정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화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다 보니 위클리 옵션에 대해 마켓메이커들은 풋 클래스에서 적지 않은 미결제 약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해소하기 전에는 함부로 시장을 아래로 밀어붙일 수 없는 거죠. 오전 내내 그리고 오후 2시까지도 시장은 완전히 껌딱지장을 만들었고, 그렇게 풋 미결을 다 소화해낸 뒤 오후 2시 20분 이후로 포지션을 풀면서 지수가 눌려서 마감하게 됩니다.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은 선물을 30분도 안 돼서 5천억 넘게 매도를 퍼부었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첫 1시간에 1,000억을 매도하는 등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매도가 나온다면 시장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옵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콜 매도, 풋 매수의 합성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수요일이 시장 급락이 단순히 금리 전망이 바뀌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합적인 하락 요소들이 갖춰지면서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가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더 길게 갈 문제인지를 볼 수 있었죠. 외국인들은 강력한 숏포지션 잡은 것입니다. 특히 현물 시장에서야 늘 그랬듯이 현물 매도를 한 거야 그렇다 쳐도 이런 갭다운에 선물을 꾸준히 매도한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선물 미결제 약정은 그냥 청계약 수준만 증가했죠. 그래서 이번 하락에 대해서 일단 롱 포지션 좀 끊어놓자. 왜냐하면 이번 주 주봉을 롱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걸 끊어놓자는 관점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포지션을 강하게 늘리긴 부담스럽겠죠. 여하튼 외국인들이 간만에 공격적인 선물 매도에 나서면서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는 그런 눌림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차익 매도 또한 1,500억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갑작스러운 급락에 부지런히 롤링 다운 해지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340선이 상단 레인지를 드디어 아래쪽 335로 누르고 또 315까지 눌렀던 하단 레인지를 다시 310으로 내놓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 게 이번 주에 시장이 굉장히 양호한 반등을 이어가자 312 하단 레인지를 315선까지 올려놓고 변동성 매도를 꽤 많이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변동성이 폭발해버리니까 울며의 겨자 먹기로 하단 레인지를 다시 310으로 낮추면서 손절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의 남은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로 시장을 워낙 강하게 가두리를 쳐놓아서 이러한 액션이 당장의 손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방금 마감한 글로벌 증시가 또 변동성을 폭발시켰어요. 그래서 향후 시장에 이제 바닥쳤다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변동성이 높다고 자신있게 변동성 매도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중 변동성 흐름을 보면 오전에 잠깐 변동성이 살았다가 장중 내내 변동성이 죽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조심스럽게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어쨌든 20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참고로 우리 시장이 진행된 동안 미국 변동성 선물은 18포인트대에서 움직였죠. 근데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은 긴 아래꼬리를 달고 변동성이 다시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21포인트를 넘겼죠. 그러면 금요일이 우리 시장 변동성은 여기서 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물이 321선을 목요일에 지켜서 마감했다. 이렇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유럽 세션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또 윗꼬리 달고 눌려버렸습니다. 이번 옵션 만기주를 앞두고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오전장에는 매수, 그러나 오후장에는 손절매가 반복되고 있는데 문제는 변동성이에요.
아시아 세션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이 변동성을 꾸준히 이렇게 눌리면서 이제 좀 바닥치나 싶었는데 유럽이 오전장에 반등을 한데도 변동성 또 살아났죠. 오후장에 다시 눌림이 나오니까 변동성이 더 살아났어요. 그래서 유럽 마감 이후에는 아예 변동성이 종가 고가까지 올라오기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럽 증시 하락 이유에 대해서 페드에 대한 실망감 이유를 들고 있는데 옵션 만기 이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죠. 근데 만기를 맞이하여 급반전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감마 해지에 나선 것이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가 그렇다 치고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죠. BOJ 금리 결정 그리고 영란은행 BOE의 금리 결정인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 아시아 세션 점심 때 있었던 BOJ 금리 동결했어요. 근데 이때 엔화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증시 마감하고 나서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 때 시장이 움직였어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는 임금 상승 움직임이 좀 더 있어야 검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화가 급락했는데 내년 1월부터 BOJ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일단은 덜어낸 발언이죠. 그런데 임금 관련 추가 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내년 봄에 그 춘투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겠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좀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하지만 맨 뒤에 기준금리 인상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약간 뒤통수 칠 여지를 만들어놨죠. 여하튼 이렇게 모호한 발언에 엔화는 급락을 얻어먹게 됩니다. 한편 영란은행 BOE도 금리를 동결했죠. 하지만 금리 동결 전의 흐름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의외의 파운드와 강세가 있었어요. 타임프레임을 좀 잘게 쪼개서 보면 목요일 새벽이 FOMC 이벤트 이후 비달러 바스켓이 대부분 통째로 패대기 쳤죠. 그래서 유로화도 파운드화도 급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아시아 세션 시작하고 나서 이들 비달러 바스켓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엔화 빼고는 대부분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세션 시작 후 유럽 증시가 갭 하락을 했을지언정 크게 밀리지도 않고 나름 잘 버티니까 시장에서는 FOMC 이벤트를 그냥 미국만이 이슈로 여긴 듯 했어요. 그래서 과하게 눌렸던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꾸준히 반등을 했다라고 보는데 근데 딱 유럽 점심시간까지만 유로화와 파운드가 반등했어요. 영란은행이 금리를 동결 발표하니까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영란은행이 금리 동결을 했어. 근데 FOMC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어. 그런데 왜 파운드화가 강세가 안 되나? 왜냐면 파운드가 같이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파운드화도 같이 밀려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란은행이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파운드화가 급락한 것은 그 비달러 바스켓 내 유로화와 파운드가 다른 그 비달러에 비해서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국의 어떤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위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에 시장이 놀라면서 파운드화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세션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나 파운드화 모두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히게 됩니다. 반면 채권 시장은 FOMC 이벤트가 워낙 크게 다가왔는지라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반등 시도가 있었죠. 그렇다고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제 나올 지표도 없고 해서 연말까지 실수요 이한 매수가 아니고서는 채권이 반등할 수 있을까 싶어요. 재미있는 것은 FOMC 이벤트에 채권이 급락했죠. 그런데 채권 변동성이 좀 올랐는가 하면 여전히 연중 최저 지수는 90도 안 됐어요. 9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채권이 지금 추가 하락하기도 부담스럽고 또 크게 반등하기도 어려운 연말까지는 이제 채권은 별 이슈 없이 변동성 뭉개면서 내년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가장 요란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아시아 세션부터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더니 유럽 세션에서는 유로화를 포함해서 비달러가 반등하니까 전일이 눌림을 절반 이상 회복하는 2640선까지 상승을 하는데 영란은행의 금리 결정과 함께 유럽이 오후장이 되니까 차익 실현 매도 꾸준히 나오면서 당일이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게 됩니다. 기름 또한 유럽 세션에서 골드와 마찬가지로 7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어요. 근데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강한 매도를 맞으면서 장중 상승분을 모두 돌려줬거든요. 조금 신경 써서 볼 뉴스는 중국 최대의 정유사인 시노펙이 중국이 휘발유 수요가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그리고 G7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유가 상한선을 60에서 40달러로 낮추는 것도 고려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둘 다 당장은 영향을 줄 이슈는 아니죠. 그러나 내년도 유가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복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반등을 한 것도 그렇지만 FOMC 이벤트의 변동성을 20포인트까지 당겨놓고서는 이제 좀 시장이 안정을 찾겠거니 했는데 웬걸 아시아 세션에서 눌러놓았던 변동성은 미국 세션 본장 개장과 함께 변동성을 그야말로 폭발시키시다시피 당겨놓으면서 야 이게 뭐지 하는 흐름을 만들었어요. 전일 대비 1% 가까이 갭 상승 출발한 미국 증시는 바로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계속 눌렸는데요. 장중에 잦은 반등 시도가 나왔지만 반등이 나올 때마다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결국 지수를 종가 저가로 밀어버렸습니다. 달리 나스닥만이 아니고 다우지수도 S&P도 러셀도 모두 오전에만 반등을 했을 뿐 윗꼬리를 달고 밀렸어요. 다우지수는 이로써 11거래일 연속 음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야, 참 놀라운 놀림이에요. 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옵션 만기 하루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만기가 되는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이것들을 포함해서 다음 주의 제로 DT 옵션들이 모두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레벨업이 됐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옵션이 기간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증시는 그냥 위클리 옵션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거, 그리고 먼슬리 옵션이 매월 한 번 만기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사실상 매일 옵션 만기가 있죠. 이러한 옵션들을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0DT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옵션이 전날 거래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당일날 거래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전에 발행돼서 거래가 시작하면서 꾸준히 미결제 약정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쭉 낮은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수 목금 이렇게 만기가 월요일날 만기되는 거는 하루 남은 거, 그리고 화요일날 만기가 되는 거는 이틀 남았고 3일 남았고 4일 남았고 5일 남았죠.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만기가 남은 옵션들이 0DT 옵션들 말이에요. 이게 변동성이 쭉 눌려 있을 때는 그냥 14%, 그리고 다음날 거니까 좀 더 비싸서 14.5%, 그 다음날 거 좀 더 비싸니까 한 15%, 15.5%, 16% 이렇게 변동성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그런데 월요일에 시장 잘 버텼죠? 그래서 변동성 또 죽여요. 그럼 월요일날 옵션 만기가 끝났어요. 0DT.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화요일 옵션 변동성이 눌리게 되죠? 그럼 이제 남은 거 화수목금 이렇게 순으로 보면 변동성이 또 눌려서 13.5, 14, 14.5, 15 이렇게 눌려 있단 말이에요. 또 화요일에도 변동성 죽습니다. 그럼 이제 수목금 이렇게 남은 게 13%, 13.5%, 14% 이렇게 눌리죠.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눌리게 된다면 나머지 기간 구조의 옵션들이 만기가 다른 옵션들도 전부 다 변동성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수요일 FOMC 이벤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야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너무 세다. 리스크 같은 거 전혀 인식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 FOMC 이후, 그러니까 새벽 4시 이후 변동성이 터지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만기가 한참 눌렸던 만기가 다른 옵션들이 변동성이 한꺼번에 살아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변동성이 기간 구조가 쭉 눌려 있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아무리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체 변동성을 눌러놓은 건데 이게 잔존일 대비 옵션을 마켓 메이커들이 아주 싸게 팔아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FOMC 이후 옵션 가격이 다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럼 마켓 메이커들은 워낙 싸게 팔아놓은 거 이거 어떻게 돼요?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OMC 이벤트 이후에 지금 나올 만한 이벤트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장을 워낙 낙관했기 때문에 변동성 꾹 눌러놓은 거를 이거를 이제 손절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수가 눌리고 장중에 반등을 한다도록 계속 얻어맞고 그리고 변동성은 끝까지 살아난 겁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 또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 또 주택지표 이런 것도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개별 종목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엔비디아 반등, 또 브로드컴 눌림 이런 포지션 언와인드 외에도 특별히 추세가 발생하거나 하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야기하면 MSTR, 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얘가 4거래일 음봉을 맞으면서 상승 추세를 눌렸어요. 자, 근데 이제 아직 가상자산 시세가 꺾인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주에 더 적절한 조정 받으면 또 연말까지 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트코인 지금 15,000불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한참 비트코인 더 올라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멀티플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의미 있게 반등 못한다 연말까지? 그러면 MSTR 투자자들은 이거 참교육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또 하나 로스컴퍼니, 홈디포, 캐터필러 이런 굴뚝주를 또 하락했습니다. 순식간에 이들 굴뚝주식들이 이런 급락을 맞고 있는 것은 단지 FOMC 때문만이 아니라 올해 달렸던 미국 증시에 대한 차익 실현 나오는데
그래도 기술주들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나 이런 굴뚝주들 시장이 전혀 받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뭐 기름 주식도 빠졌죠. 버핏이 옥시덴털 페트롤륨은 45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약 보합 마감했다라고 하지만 글로벌 변동성 급등을 반영하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특히 해외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은 자체적으로 정치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는 글로벌 대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고 하면 320선도 싸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시장은 320선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선형적으로 하락한다기보다는 높아진 변동성을 반영해서 4포인트에서 한 6포인트 단위의 급락 그리고 급반등이 좀 반복되는 굉장히 좀 어지러운 장세가 진행될 것 같아요. 마켓 메이커들 또한 상단을 335로 낮추고 또 하단도 310선으로 낮췄죠.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아래로는 313선, 위로는 326선까지도 열려 있지만 위보다는 아래쪽을 보러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장에 힘없이 눌리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추가 하락에 대비한 것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죠. 하나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변동성이 기간 구조가 눌렸다가 펴진 것,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동안에 이제 과도한 변동성 매도가 있었던 것이 좀 해소가 되는 것이지, 당일에 한해서는 계속 변동성 매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딱히 변동성을 뭐 더 터뜨릴 이슈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전히 장중 등락이 거칠게 나올 장으로 보이고요. 오전장에 강세가 나오면 오후장엔 눌림, 그리고 반대로 오전장에 눌리면 장마감 무렵에는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유럽이 패시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세션 오전에는 옵션 만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수가 좀 반등하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도 지그재그 흐름 보이면서 오후에 더 이상 장마감 앞두고 시장이 더 이상 못 오른다, 그럼 차익 실현 나온다. 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달러 인덱스가 108포인트를 찍었는데, 달러가 더 이상 달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뭐 나올 재료도지는 없죠. 다만 주말을 맞이해서 누적된 롱 포지션이 손절매가 나오면 모를까. 특별히 뭐 달러가 더 달리기는 어렵다고 봐요. 또 비달러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다른 통화 말고 엔화가 반등한다? 그럼 조금 시장에 신경을 써야겠죠.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은 특별히 볼 게 없을 것 같아요. 비달러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금요일 하루만큼은 뭐 바닥 확인 정도이지 큰 폭의 반등은 어렵다고 봅니다. 금요일에 나올 경제지표는 미시간대 소비자 실민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뭐 시장을 뒤집어 놓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게다가 다음 주는 주중에 크리스마스 휴장 있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특별히 뭘 거래를 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내년도 부지런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